어머 요즘 이런 욕도 하잖아요. 넌 인공지능보다 못하니? 뭐 이런 그 끔찍한 욕이에요. 사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많이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홈박 빠져 있는. 그렇죠. 그럴듯한 거예요. 저한테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아요. 아주 재밌게 아주 쉽게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AI 안 해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민혜입니다. 왜 더 젊어지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대표님이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이유가 끊임없는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님 경영 전공이신데 네. 또 AI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확실히 매번 공부를 할 때마다 성공 안 한 공부가 없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공부만 하면 뭐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 어렵네. AI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사실 저 AI 무서워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이냐 이러는데 이 경영을 공부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많이 갖게 되거든요. 어느 날 AI라는 게 등장했어.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걔네가 인간을 공격한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AI랑 경쟁을 해야 돼? 이러면 진짜 깜깜하거든요.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지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거를 좀 버릴 수가 있겠다. 덜 불안하겠다. 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알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앞일을 예측 못하고 예,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면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와요. 뭘 제대로 알면 덜 무서워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앞일도 좀 내다 보이고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지도 없이 막연하게 걷는 것하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마음 상태는 다를 테니까. 그렇죠. 이제 지도 하나를 든든하게 들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지도가 자꾸 변해요. 지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재밌기도 하고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기술에서 뭘 그렇게 배우냐 이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AI는 조금 다른 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을 통해서 거꾸로 사람을 되돌아보고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AI 인문학은 뭐예요? 저희가 인문학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AI 인문학 이건 또 뭐죠? 그렇죠. 보통 인문학도 어려워 죽겠어. 근데 왜 AI까지 붙은 거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공부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산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AI가 붙으면 뭐가 다르냐. 사람이 현명해지고자 공부를 했던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런데 AI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역사 이래 여태까지 사람이 동등하게 혹은 그 옆자리에 조수석에 기계를 태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 얘가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공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하려면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AI 인문학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AI한테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하는가. 반려견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동물이었다가 데리고 가까이 지내면서 정두지고 식구처럼 대하니까 반려견이 되면서 어떤 역할이나 위치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AI가 나오면서 우리랑은 사회에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마땅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AI에 대한 인문학, 얘랑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려면 되게 복잡해 이런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많아요. 아주 많고요. 뭐 AI 철학이 따로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AI를 공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들면 사람처럼 만들고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측면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챗GPT 나오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얘랑 막 얘기하다 보면 얘가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얘가 날 너무 잘 헤아려줘요.
내 가족보다도 얘가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훅 빠져들죠. 근데 사실 얘가 그게 아니에요. 얘는 나의 말하는 패턴, 나의 궁금증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에서 맞는 답을 하는 거죠. 그게 그 답이 당연히 내 마음엔 많이 들겠죠. 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기계를 의인화시킨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처럼 이렇게 생성형 AI로 대화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외국에는. 그리고 이제 아바타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외모대로 꾸며놓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까지 있어요. 공식적으로. 아이고야. 미국에서. 예. 그게 이렇게 돈 주고 신혼여행 가는 사진도 찍어요. 이렇게 계속 돈 들여가면서 자기 환상 속에 사는 거죠. 이 사람 현실에서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그러면 점점 더 단절되고 가상인간이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공격성도 생기고 그렇죠. 이해도 못한다고 느끼고 스스로 단절할 수도 있어요. 무섭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AI 인문학이라던가 그렇죠. 철학을 좀 가지고 그렇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챗 GPT, 최근도 아니에요. 이제 벌써 한 1년 정도 1년 가까이 됐죠. 되는 것 같은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삶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변화들을 되게 많이 느끼시죠? 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인공지능이랑 경쟁해갖고 지는 거야 사람이 막 이런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왔던 이 AI는 어떤 거냐면 한 분야에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고 파는. 그 애는 이제 바둑만 들고 판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자동화하는 거예요. 이 생성형 AI 챗GPT 얘는 뭐가 무서운 거냐면 이제 범용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말대꾸도 하고 내 친구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디 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 훨씬 폭이 넓어진 거죠. 그게 넓어지면서 스며들죠. 사람 속으로. 사람 속으로 스며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어머 요즘 이런 욕도 하잖아요. 넌 인공지능보다 못하니? 뭐 이런. 그 끔찍한 욕이에요. 사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챗GPT한테 뭘 시켜놓으면요. 전혀 인폼을 못 받은 그냥 생뚱맞게 대학 졸업해서 데려다 놓은 대학교 4학년보다는 일에 대해서 더 빨리 배워요. 꽤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렇죠. 대리 정도의 수준은 이래.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 대리 정도 수준 일하는 그 대리는 어디로 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경쟁으로 볼 거냐 조력자로 볼 거냐 도구로 볼 거냐 이런 것도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사람 다 대처할 수 있다. 생산력 높일 수 있다. 그럼 사람 다 잘라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AI를 공부를 한 사람은 다 알아요. 완전한 범용 AI가 되기는 아직도 지난한 길을 걸어야 돼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많이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홈박 빠져있는. 그렇죠. 그럴듯한 거예요. 못 보던 걸 봤으니까 깜짝 놀라고 너무 신기해서 홀딱 빠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학들이 그 얘기하죠. 안 되겠다. 우리 기술을 좀 6개월 동안 좀 스탑했다가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뭐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준비 안 하면 우리가 너무 손실이 크더라. 사실 경험했잖아요. SNS 대표적인 거. 어머 너무 좋아. 다 연결되고 뭐 너무 신기해. 근데 아니죠. 굉장히 많은 우리는 부작용을 겪었잖아요. 그걸 이미 겪었기 때문에 더 경계하는 건지도 모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세요. 그럼요. 저도 한 번씩 챗 GPT와 대화는 해보는데 그 이상 지금 진척이 진도가 없어요. 안 나가. 뭐냐면 뭐 해야 돼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얘를 좀 더 활용하지? 그렇죠. 배울 수 있는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네. 챗 GPT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그래도 한 걸음 나가신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 나 그냥 AI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어디서부터 알지? 이건요. 나 그냥 과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어디서부터 하지? 이랑 똑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고 인접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챗GPT가 쇼킹하고 신기해. 그럼 그거부터 해요. 얘를 내가 왜 배워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얘를 배워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냐, 그냥 말이라도 해보고 얘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냐, 아니면 얘를 가지고 돈을 벌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할지 목적을 먼저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가까운 거부터 뭐 챗GPT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빙이란 것도 있대. 그럼 빙도 해봐. 예.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애가 나왔대. 뭐 라마라는 애도 있대. 그러면 가서 그건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또 가서 해보고. 이러다 보면 늘어요. 근데 이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AI 개론 이런 거 딱 들고 이만한 책 들고 시작하면 그거요. 미술사, 과학사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직접 그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 그렇죠. 그거하고도 또 달라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방대하거든. 그래서 따끈따끈한 최근의 것부터 시작하고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용어가 나오면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그게 뭐지? 그러면 용어 설명을 해주고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유튜브에도 많죠. 근데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용어를 하나씩 배우고 지금 최근 거를 한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확 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AI 관련된 거, 최근 기술에 대해서는 교양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배우세요. 제일 좋아요. 아주 재밌게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AI에 대해서 특히나 또 AI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AI 윤리 들어보셨죠? 윤리. 예, 근데 윤리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싫어라.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도덕.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고 손해도 안 보는 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으셨죠? 안 네. 어렵죠?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네, 그럼요. AI 안 해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